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뭐 지수는 뭐 큰 등락은 없었죠. 어제 그 미중 무역 협상 그 관세 협상이죠. 일부 타결됐다 그래가지고 어제 미국 증시는 급등을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뭐 최근에 뭐 기이할 정도로 지금 계속 올라오기만 해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크게 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수 얘기는 오늘 잠깐만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그 대선주들 위주로 움직여요. 계속 다른 테마주들은 안 움직이고 대선주 위주로 움직이는데 이재명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게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얘기해 드릴 거고 요즘에 이제 뭐예요? 그 낙폭과대인 줄 알고 샀는데 그게 낙폭과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눌림목인 줄 알고 샀는데 낙폭과대로 확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나와서 좀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얘기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낙폭과대하고 눌림목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요즘에 정치 테마주 위주로 이렇게 개별주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잘 사시면은 바로바로 수익이 나는데 잘못 사거나 아니면 팔아야 되는 자리에서 안 팔고 버티다가 그냥 진짜 날벼락을 맞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라고 도움되시라고 얘기를 하려고 준비했으니까 네, 잘 들어보시면 되게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재명 정책 중에서 뭐 햇빛연금, 태양광연금, 뭐 그다음에 뭐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이런 정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수부터 먼저 보죠.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아주 세게 올랐죠. 보시면 미중 무역 협상, 관세 협상 그것 때문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어제 다우지수는 2.8% 급등을 했고요. 나스닥은 4% 급등을 했는데 이게 어디냐면 3월 달에 왜 4월 초죠. 4월 초에 미국의 트럼프가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잖아요. 그때 떨어지기 전에가 여기였는데 여기를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 회복을 한 거예요. 그죠? 다 회복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우지수 여기도 보시면 회복이 됐죠. 그렇죠? 떨어지기 전에 직전 거기는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낙폭을 만회를 다 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회복을 시켜놨거든. 우리 이미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올 게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모르고 어제 미국은 뭐 4%씩 나스닥 급등을 했는데 우리나라 하나도 안 갔다고 쌍욕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원인을 알아야지. 그죠? 우리나라 지금 전국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그 와중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와서 안 떨어지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죠? 항상 느끼는 건데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안 되더라고요. 뭐 주식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큰 돈을 못 벌더라고. 뭐 푼돈 벌고 이제 그걸 끌어안고 막 끙끙대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큰 돈은 못 벌더라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뭐 독일 증시나 프랑스 증시를 봐도 어제는 크게 안 올라갔어요. 이게 독일 증시인데 어제 0.2% 올랐거든요. 여기도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그냥 계속 올라갔거든. 그래서 떨어지기 전에를 다 회복을 시켜놨어요. 네. 우리나라랑 독일이랑 비슷한 거죠. 프랑스도 어제 뭐 그냥 여기는 좀 더 올라와야 되니까 여기 한 1%라도 올라왔네. 그죠? 일본 증시 오늘 1.4% 올랐죠? 올라와봤자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트럼프가 상호관세 부과하기 전에 이제 그거를 다 낙폭을 전 세계 증시가 회복을 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잠깐만요. 어디 목소리 안 들리시나요? 잠깐만. 잘 나가고 있죠? 유튜브 쪽에. 네. 자, 요 이제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코스닥은 뭐 크게 볼 게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선주들 좀 얘기해 드릴게요. 잠깐만. 어쨌든 어제 그 미국이랑 중국이랑 관세 얘기가 이제 잘 돼가지고 증시가 급등을 했는데 이게 90일간 이제 유예 기간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동안에 시진핑이 마음을 바꿔서 딴 짓만 안 하면 그냥 이 분위기 이대로 갈 거고요. 시진핑이 만약에 딴짓을 하면 증시가 약간 요동칠 수 있어요. 네, 자꾸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또 쓰레기 언론이라고 해야지. 쓰레기 언론들은 자꾸 이제 트럼프 욕만 하는데, 아니 뭐 트럼프 비판하는 건 좋아요. 뭐 자유니까, 그죠? 그런데 절대로 중국 쪽 비판 안 하거든요. 좀 그게 너무너무 싫고 더럽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냥 쓰레기 언론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요즘엔 안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 것 같아요. 그 욕이라도 해야지, 그죠? 네. 아무튼 이 쓰레기 언론들이 이제 자꾸 이제 뭐 시진핑 욕은 안 하는데, 트럼프 일기 때 그때도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됐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막 증시가 또 급락을 하고 요동을 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게 트럼프가 변덕을 부려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시진핑이 합의하겠다고 해놓고 변덕을 여러 번 부려가지고 그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뭔 짓을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 아셨죠?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고 아이스크림 헤드는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걸 좀 보시죠. 잠깐만요. 자, 대선주의로 넘어갈게요. 바로. 그러니까 대선주들 위주로 움직여요. 다른 테마주들은 거의 움직이는 게 없어요. 그냥 뭐 그때 뭐 그날 뭐 어떤 특정 기업에 호재가 있어서 올라가는 것들은 있는데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이고요. 뭐 크게 지금 다른 테마가 부는 게 없습니다. 좀 뒤에서 좀 얘기해 드릴 건데, 이게 대선 앞두고 원래는 주식시장이 좀 이렇게 좀 활성화가 돼요. 대선 앞두고는 사람들이 일단은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잠깐 쉬었던 사람들도 좀 많이 들어오고. 근데 요즘에는 분위기가 예전이랑 완전히 달라요. 그 얘기는 제가 종목들 먼저 설명드리고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사람들 좀 더 들어오시면. 네. 아직은 방송 초반이라 많이 안 들어왔거든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대선 테마주 중에서 이재명 거부터 먼저 얘기해 볼게요. 이재명 테마주 중에서 기존에 많이 가던 뭐 동신건설 이런 것들은 그냥 죽을 써요. 5월 초에도 여기 보시면 잠깐 올랐다가 또 바로 떨어지죠. 뭐 에이텍 이 종목도 참 자주 얘기하죠, 그죠? 네. 오리엔트 종목 다 오늘 4~5%씩 빠졌어요. 4%, 5% 정도. 일성건설, 뭐 이스타크 이런 것들도 그렇고 주르륵 빠지죠. 기존 이재명 테마주들은 힘을 못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필요여사 AI 관련주도 요거 뭐 DSC 인베스먼트, TS 인베스먼트 이런 것들도 힘을 지금 못 쓰고 있고, 다시 상승이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힘을 전혀 못 쓰고요. 포바이프 이런 애들 좀 올라오긴 했는데 좀 그렇고,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뭐 순간적으로 상한가 두세 개 뽑고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역시 힘을 못 쓰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 이재명 테마주들이 이게 정책주나 아니면 최근에 인맥주로 부각돼서 올라온 애들이거든요. 근데 오래 못 가요. 한 2~3일 뭐 그러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이게 특징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뭐 토마토 시스템 이런 것도 보면은 뒤에서 좀 오르더니 또 지금 끝난 차트는 아닌데 그렇다 100% 믿지도 못하겠고 이렇습니다. 뭐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데 뭐 아들 관련주 장남, 뭐 경방 이런 종목도 한 이틀 뽑더니 또 이러고 있고, 그죠? 웹캐시 이런 것도 뭐 이틀 뽑더니 또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오래 못 가, 그죠? 이 패턴을 정확하게 인지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게 나와요. 새로운 게 BQAI 어제 얘기했었죠. 상한가 나왔던 거. 오늘도 이제 상한가 찍었을걸요. 장중에 상한가 찍고 좀 풀렸는데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거, 이제 요거 이제 관심 갖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악고점이 딱 여기였는데 오늘 딱 거기까지 가서 찍고 그랬네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상한가 찍고 그런 거니까. 그다음에 8호 이게 잠깐만 새로 나온 종목 좀 이따 얘기하고, 한국 PIM 저번에 한번 들었던 건데 좀 움직이더라고요. 이것도 이재명 관련주니까 뭐 참고하세요. 뭐 이런 게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상한가 2개 간 게 유진 로봇인데, 이거는 상한가 왜 갔냐면 이재명 인맥주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 이 회사에 관련된 사람이 이재명 그 캠프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뭐 유진로봇에 사회이사가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이 이재명 미래기술 특보로 임명됐대요. 사내이사는 아니고 사회이사. 그 상한가 2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맥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추경 요소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얘기해드렸지만 이재명 테마주들이 주기가 짧아요. 하루 이틀 뭐 길어야 두세 번 뽑고 그냥 바로 흘러내려요. 그리고 다시 안 가. 어쩌다 가는 경우 있는데 말 그대로 어쩌다가 10개 중에 한두 개가 다시 올라가고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럴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이재명 테마주들의 특징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파루가 상한가를 갔거든요. 파루. 이게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왜 갔냐? 이게 저기예요. 태양광. 옛날에 그 신종플루 기억하세요? 2009년도에 이때 막 신종플루 좀 유행할 때 막 근데 연예인 아들도 막 어린 아들도 죽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막 시끄러웠거든. 그때 대장주였어요. 손 소독제 그걸로. 옛날에 그랬던 종목인데 지금은 뭘로 가냐면 태양광으로 가거든요. 태양광으로. 오늘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이재명 이제 정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햇빛연금 또는 태양광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햇빛연금, 태양광연금. 여기 기사도 좀 있는데 뭐 대선 임박하자 이재명 양곡법이랑 태양광연금을 다시 꺼냈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설명해 드리진 않을게요. 왜? 설명하다가 열받을 것 같아서. 전 개인적으로 이 정책이 난 마음에 안 들거든. 그러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 알아서 보세요. 근데 꼭 알고 계셔야 돼. 네, 모르시면 안 돼요. 이재명 기본소득 패키지 발표 검토. 오늘 나온 기사인데 여기 햇빛연금이랑 농어촌 수당이 있대요. 망라돼 있는 이런 이제 기본소득 패키지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줄듯 말듯, 그죠? 네. 여기 보면 햇빛연금도 있고요, 바람연금도 있어. 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설명하다가 화를 낼 것 같아서 여기서 얘기 안 할게요. 알아서들 찾아보세요. 근데 웃긴 건 주식시장에서 이 종목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얘기를 꺼낸 거예요. 설명하고 싶지 않은데 종목은 움직이니까. 파루가 상한가 갔거든요. 왜? 저 햇빛연금으로. 그리고 유니슨이라고 이게 풍력 관련주거든요. 얘가 아까 오늘 급등했더라고. 12%. 왜? 바람연금. 풍력. 환장하고서. 유니슨. 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OSP라는 종목 아세요? OSP? 네. 자꾸 그 과자 생각난다, 그죠? OS. 그게 아니고 OSP. 이게 2022년도에 상장하자마자 무슨 저기 뭐 스키장처럼, 그죠? 쭉 흘러내리더니 또 지금까지도 계속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상장했을 때 최고가가 12,000원인데 최근에는 2,000원을 찍었죠. 근데 오늘 상한가가 왔어요. 뜬금없이. 이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솔직히. 네. 이 전문가들 이 직업병이 뭐냐면 모르는데 모르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아는 척을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직업병인데 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저 여기 회사 잘 몰라요. 잘 모른다는 거는 아예 모른다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관심을 안 갖고 있었다 이거지. 네. OSP가 무슨 회사냐? 배합사료 제조 사료회사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전년 대비 좀 줄었죠. 그리고 지금 작년 3분기랑 4분기에 적자 봤네. 그죠? 그래서 1년치가 적자인데 돈은 크게 못 버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왜 급등을 했느냐? 반려동물, 그러니까 뭐 사료예요. 반려동물 사료. 펫푸드 전문 제조 라인을 개조해서 뭐 하고 있다. 네. 원래는 종이 포장지 저기 하다가 네. 펫푸드 1호 상장사라고 이제 돼 있죠. 네. 이게 왜 갔을까요? 이재명의 정책인데 이런 기사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사람의 그것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그죠? 양육비 부담 완화를 이재명 10대 공약에 포함했대요.
지지자들 중에 뭐 애완동물 기르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동물 복지에 대해서도 뭐 강조를 했고 그러면 평상시에 그걸로 많이 알려진 게 이글벳이거든요. 근데 얘는 상한가를 안 갔고 원래 원래 사료주들이 많이 있어요 이미. 근데 그 사료주들이 안 가고 생전 알지도 못했던 OSP라는 종목이 급등을 한 거예요. 여기가 이제 저녁 방송, 무료 방송이 아니라 뭐 라이브 방송이거나 뭐 개인적인 자리면 제가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한테 해먹는 것 같아. 이렇게까지 얘기할게요.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들은 별로 크게 못 가고 어서 그죠? 우리의 듣보잡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회사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진짜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거 잡주 아니에요? 뭐 이런 느낌 드는 그죠? 네, 이런 게 급등한 거예요. 오늘 상한가 가서 시가총액이 310억이거든요. 그러면 어제까지는 200억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시가총액. 시가총액 200억짜리면요. 전체 여기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 중에 거의 꼴찌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울트라 슈퍼 초소형주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끄트머리에 있는. 네. 코스피 코스닥에 각각 한 1000종목 정도로 상장되어 있거든요. 1000종목 전후.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끝에. 네. 이런 거 갖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어쨌든 상한가 급등했고 이글벳 이런 것도 같이 간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종목들이 옛날에는 옛날 거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아가방 컴퍼니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게 옛날에 이제 저출산 관련주였는데 옛날에는 그때 여기 박근혜, 문재인 이 두 후보가 그때 붙었을 때인데 그때는 대선 정책주가 1년 내내 갔어요. 여기 2,000원이거든요. 2,000원대. 2,000원대에서 시작해서 1년 뒤에 2만원에서 끝났어. 이게 옛날 방식이에요. 자꾸 막 이 방식으로 막 주식하려고 하시는데 죄송한데 이거 14년 전 차트예요. 14년 전이라고. 근데도 이 방식으로 주식 대선주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미치겠어 진짜. 14년 전 차트라고 이게 14년 전. 이때는 그랬어요. 대선 후보 정책주가 몇 개 없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냥 뭐 어디 가면 다 해주겠대 그냥. 다 해주겠대. 미치겠어 진짜. 우리나라가 무슨 기축통화 미국처럼 기축통화 국가라서 돈을 막 집어내도 상관이 없는 나라도 아닌데 그래 그죠? 네. 이 당시에 정치주가 이렇게 갔어요. 이거하고 그때 뭐 모나리자 이런 거 이게 그 성인용 기저귀 노인복지 테마주였거든요. 옛날에 14년 전에 그때는 이만큼 갔어요. 1년 동안 이만큼 갔잖아. 700원에서 시작해서 6,000원에서 끝났어요. 얼마나 좋아. 보기만 해도 막 그죠? 가슴이 막 벅차지 않습니까? 세력이 아무리 흔들어도 끝까지 버티면 그죠? 됐다고요. 그때 뭐 비중 조절 뭐하러 해? 종목 한 두세 개만 사놓고 그냥 묻어두면 땡잡았죠. 그죠? 근데 지금 이 방식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아가방 컴퍼니 뭐 하고 있어요? 어디 갔냐? 그냥 하루 이틀 상한가도 안 나와요. 그냥 쓱 올라갔다 끝나버리잖아. 그죠? 우리 방에는 이제 깨끗한 나라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기저귀 하고 이렇게 하니까 깨끗한 나라 올라오길래 바로 던져버리잖아요. 바로 던졌어요. 네. 고민하지도 않았다니까. 매도. 그냥 우린 데미지가 없잖아. 왜 이렇게 하겠어요? 옛날에는 잘 가는데 지금 그렇게 안 가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 어쨌든 이제 요즘에는 그래서 이재명 씨가 지금 뭐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그런 이재명 그 정책주나 새로운 인맥주들도 2, 3일 급등하다 말더라. 네. 그거예요. 보통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 단타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갖고 단타 치는 줄 아세요? 이미 거래 터지어서 급등한 종목 갖고 또 올라갈 거를 노리고서 들어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들어온다고. 보통 단타쟁이들이 여기서 들어와요. 그걸 이제 불법 리딩방 또는 그냥 뭐 전문적으로 단타만 치는 이제 그런 방에서도 이런 데서 추천한다고.
거래가 터진 종목 갖고 해야지 뭐 5% 10%짜리 단타라도 바로바로 해줄 수 있을 테니까. 주로 이런 데서 많이 해요. 네. 그래갖고 다 끌려 내려오는 거라. 말 나온 김에 보세요. 눌림목이랑 낙폭과대를 잘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눌림목 위주로 공략을 하세요. 이거는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거고 일부러 강제로 이제 눌러놓은 거거든요. 그럼 다시 올라가게 돼 있거든. 그런데 낙폭과대 종목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선거 끝날 때까지 이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그러니까 급등했다가 그죠? 훅 떨어지죠. 그럼 이게 낙폭과대잖아요. 고점 대비 확 떨어진 거. 여기서 돌다가 그냥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왜 아가방 컴퍼니나 아까 뭐 모나리자 이런 거 보여드렸죠. 옛날에는 급등했다가 대선주가 훅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뭐 지지고 볶고 해도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올라오고 여기에서 신고가가 날지 아니면 그냥 죽을지 그죠? 떨어질지 여기서 이제 결정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물린 사람들도 솔직히 물타기 안 해도 자기 본전에 좀 버티면 본전에는 왔어요. 본전 근처라도 왔다고. 거기서 선택을 하면 돼요. 고할 거냐 아니면 끝낼 거냐. 근데 요즘에는 급등했다가 낙폭과대가 들어오죠. 여기서 반등 나오겠지 천만에요. 그냥 골로 가요. 그냥 보내버려. 다시 올라올 거야. 그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요즘에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예요? 빨리 수익 났으면 빨리 팔고 딴 데로 가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지금 6월 3일날 선거 끝나죠.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누가 되든 간에 좀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당분간은. 당분간은 계속 그렇게 할 거라고. 예, 보세요. 제가 오늘 한덕수 관련주를 제 관심 종목에서 삭제했거든요. 볼 필요가 없으니까. 한덕수의 정체도 이제 알게 됐고.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한덕수 쪽으로 막 되는 걸로 갔었고 김문수 씨는 막 끝난 걸로 막 보였잖아요. 언론에서. 그죠? 김문수는 이제 그냥 끝난 걸로 됐고 그때 이 당시에 한덕수가 이제 대선 후보가 되는구나. 김문수를 밀어내고 권성동 권영세에 힘입어서 그죠? 네, 도움을 받아서. 근데 이게 낙폭과대거든요. 고점이 6,600원, 여기는 4,000원대니까 고점 대비 얼마 빠진 거예요? 대충 한 30% 넘게 빠진 거죠, 그죠? 네. 반등 나오겠지. 그대로 음봉 때린다고요. 이거는 이 음봉이 떨어질 때까지도 한독수가 계속 유리했었어요. 주말 지나고 이제 또 그런 일이 터지면서 점한가로 가는 거죠. 한번 걸려들면 끝이라니까 이거. 네. 이거는 재수가 없어서 물리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팔고 더 이상 하지 말았었어야 돼. 저희 회원들처럼. 여기서 매도 쌓이는데 우리는 안 들어갔잖아. 아까 깨끗한 나라 올라올 때 거래가 많이 터지길래 끝 그랬다고요. 이게 이제 얘도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그래도 마찬가지고 아가방도 마찬가지고 그죠? 저희 방에서는 아가방을 언제 팔았냐면 또 갖고 있었거든요. 우리 방에서. 이거 저희는 이거 작년에 팔았구나. 네. 작년에 다 팔고 딴 거 했다. 네. 아무튼 요게 지금 요런 데서 팔았었어야 된다고. 제로투세븐이랑 꿈비도 마찬가지고 아가방 저출산인데 그죠? 이게 지금 뭘로 보이세요? 끝난 거 같으세요? 안 끝난 거 같으세요? 이거 되게 애매하다고. 왜 애매한 줄 아세요? 낙폭과대는 맞는데 눌림목은 아니에요. 여기 매물대잖아요. 여기서 양봉을 꽂아놨으면은 지지하면서 잘 갔겠죠. 근데 음봉 떨어지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매물대 저항에 걸려서 못 올라가고 있죠. 이러다가 이제 한 번 더 음봉 떨어지면 아까 아이스크림 애두처럼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재명이 내일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그죠? 법을 만들어 이렇게 웃으면서 들으세요. 법을 만들어서라도 결혼한 부부들 강제로 애 2명씩 3명씩 낳게 하겠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
그 정도의 강력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올라오기가 지금 힘든 거 아니에요. 지금 힘들어 하잖아 지금. 그죠?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있죠. 이게 실제로 있었어요. 옛날에 나치나 이럴 때 있죠. 독일 히틀러 때 또 언제였더라? 독신세라고 독신. 혼자 출산율 떨어지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세금 매겼어요 그때.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역사를 뒤져보면 있습니다 진짜. 뭐 그런 거 반강제로 하지 않는 이상은 뭐 매물대 저항에 지금 걸려갖고 다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런 음봉 두세 개 더 떨어지죠. 이 5%짜리니까 두세 개 더 떨어지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얘 눌림목이 아니고 낙폭과대가 많이 진행된 거예요. 정말 센 호재가 나와서 이 매물대로 올라오면 산 거고 기사 회상한 거죠. 아니면 막 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라테크 이런 거 세종시죠. 얘도 뭐예요? 매물대가 두 개 있거든요. 하나, 둘, 두 개 다 엄청 세요. 이럴 때 이렇게 비유해드리면 이해를 쉽게 하시더라고요. 매물대가 얼마나 강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신 데가 어디 실내겠죠, 그죠? 실내? 위에 지붕 있죠, 바로 머리 위에. 바로 위에 천장 있을 거 아니에요, 천장. 천장에 한 10m짜리 그 콘크리트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m 두께 콘크리트. 그 정도면 뭐 거의 뭐 핵미사일 떨어져도 멀쩡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10m짜리 콘크리트. 네, 1m도 아니고. 그 정도로 매물대가 세다고 있고 프롬파스트 대조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강력한 호재가 나오면 돌파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닌 이상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눌림목이 아니라 낙폭과대가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에 이러다가 힘 빠지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아이스크림 매두가 원래 있는 곳으로 돌아갔잖아요. 이걸 난다니까요. 그래서 낙폭과대 종목들 잘못 들고 계시면 안 돼요. 눌림목 종목도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어제 왜 김문수 관련주하고 그 이준석 관련주가 급등했잖아요. 어제 삼보산업 어제 상한가 나왔거든요. 이준석이 나 아침에 삼보산업이 막 20% 넘게 급락하길래 이준석이 죽었는 줄 알았어요. 농담이에요. 근데 이준석이 죽었는 줄 알았어. 걔는 오래 살 것 같아. 이준석은 오래 살 것 같아요. 네. 원래 못된 인간들이 오래 살아. 그죠? 네. 죽었는 줄 알았다니까요. 뭔 일 있어 이거? 그죠? 네. 아니 어제 상한가 갈 때 거래가 많이 터졌거든요. 근데 뭐야 이거? 넥스타이는 거래가 터졌어요. 윌비스 이게 그 캔들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상승 잉태형이 아니라 이런 거 하락 잉태형이라고 하거든요. 하락 잉태형. 그래서 캔들만 보면은 다음날 또 운봉 떨어진다 그 차트를 만들어놨어. 제가 하는 얘기를 너무 귀담아 듣지는 마세요. 지금 하는 얘기 그냥 교과서에 보면 그렇게 써있다고요. 교과서에 보면 항상 교과서대로 되지는 않으니까. 그 다음에 김문수 관련주 보시면 세왕물산 한 것도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하락 장악형. 양봉이 아까 상한가거든요. 하나 있는데 뒤에 운봉으로 확 감쌌죠. 위아래 덮었죠, 그죠? 굉장히 안 좋은 캔들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가 어제보다 되게 많죠. 사실 어제보다 거래가 많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적어야 돼요. 오늘 나온 게 반만 나와도 많다고 하는데 거래가 너무 많아. 우원개발 상한가 나는 오늘 다 이렇게 끝났죠. 대형포장 올라리오 얘도 그래요. 근데 어제 상한가 갈 때는 거래가 이만큼이거든요. 아침에 급등한 것도 별로 없는데 오늘 거래가 어제보다 2배 이상이에요. 2.5배가 많아. 왜? 오늘 한독수 관련주가 급락한 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보수가 분열돼서 그랬대. 희한하죠. 희한하다. 왜냐면
한덕수라는 사람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것처럼 지난주 토요일까지는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까지는 막 뭐 특별하게 뭐 보수가 뭐 분열되고 이런 그런 게 이제 좀 덜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김문수 씨로 딱 확정되고 나니까 어제하고 오늘 뭐 홍준표 지지자들이 뭐 갑자기 막 이재명을 지지를 하지 않나, 이병태인지 뭔지 아는 교수, 카이스트 교수도 뭐 지지한다고 했다가 오늘 또 취소를 하질 않나, 이재명이 홍준표를 존경한다고 하질 않나, 예? 언론에서는 이제 보수가 분열된 것만 계속 나오죠. 자, 여기 왼쪽 오른쪽에 있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갑자기 막 보수가 분열된 것처럼 막 하고, 막 한동훈이 한마디 거들러서 더 분열시키고, 탄핵 얘기 또 꺼내고, 뭐 사과해라 또 꺼내고 계속 그러죠. 누가? 한동훈이. 홍준표도 그렇고. 오죽하면 누구예요? 그 안철수 있잖아요. 안철수가 말리더라고요. 홍준표 보고 이재명 쪽으로 가면 안 돼 그러면서 기사 나왔습니다. 안철수 씨가 그런다니까. 네.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네. 희한하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게. 응? 그러니까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잘 보셔야 된다고. 요번에 이 계기로 다 드러났거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요, 이제 보수가 이제 결집을 하려고 하거든요. 후보가 정해졌으니까 결집하려고 하는데 마치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더 분열되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치 공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론 동원해가지고 공작하는 거라고. 이거를 보고서 주식을 하셔야 돼. 보고서. 지금 뭐 왼쪽 오른쪽을 편든 게 아니에요.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자기들이 이기려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거 담당자거나 제가 국민의힘 담당자면 저도 그렇게 하라고 시키겠습니다. 왜? 그래야지 확실하게 이길 수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응?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기사를 보면은 보수가 분열된 게 맞아요. 다 그런 식으로 기사를 써요. 가짜 보수 언론인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도 그렇게 써요. 근데 댓글들을 다 자세히 보시면 댓글을 보면 보수가 결집해 있습니다. 댓글 보시라니까. 이따가 한번 보세요. 댓글 보면은 답 나왔어요. 아, 보수가 분열된 게 아니라 결집되고 있구나. 근데 기사를 보면은 4분 오열된 걸로 보여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릴까요? 테마주 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이재명이 모든 걸 다 이겼을 수 있어요, 진짜로. 제가 봐도 지금 내일 바로 대선 치러지면은 이재명이 이길 것 같아. 아까 대구 가가지고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 동성로 가서 대놓고 얘기했더라고. 내가 중국이랑 대만 얘기할 때 쉐시라고 했다. 어쩔래? 그게 뭐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했던데요, 대놓고. 자신감이잖아요, 자신감. 응? 대놓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더만요, 이제. 뭐 어째서 이러면서. 그걸 이제 옹호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싫어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만큼 지금 이재명은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딱 3주 남았잖아요. 이제 대선 21일 남았으니까. 근데 대선 테마주를 하실 때는 한쪽에 쏠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스크림 에듀, 시공테크 같은 한덕수 관련주에 몰려있을 거라 생각 안 하세요? 왜? 일요일까지는 토요일이지. 토요일까지는 확실하게 한덕수였거든. 그럼 금요일날 누구예요? 금요일날 한덕수 관련주 잔뜩 사놓은 사람들은 지금 날벼락 맞았을 거 아니에요. 아까 아이스크림 에듀를 우리 방에서 여기서 팔았다 했죠, 그죠? 다 팔았어요. 어제 보여드렸잖아. 다 팔라고 했다고. 그리고 나서 제가 라이브에서 마이크 잡고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안 팔아서 끌려 내려왔으니까 좀 봐주세요란 말 절대 나한테 하지 말라고. 매도세는 분명히 내드렸고 팔아야 된다고 그렇게 누차 얘기를 했는데, 근데 더 갈까봐 안 팔았는데 다 끌려 내려왔으니까 좀 봐달라고 나한테 절대로 그런 거 요청하지 말라 그랬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 얘기 왜 했을까요? 분명히 한두 명은 있을 것 같아서. 분명히 있어. 이거 들고 계신 분들은 어쩌다 한 번씩은 뭐 기사회생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긴 한데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물리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물타기 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세요. 이런 거 손절하는 게 맞아. 손절하는 게 맞다.
너무 한순간에 끝나버려서. 옛날에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 반기문 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성문전자 이런 거 하나 볼까요? 이게 반기문 테마주였거든요. 반기문 씨가 하도 그냥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 상대방들이 괴롭히니까 때려쳤거든요. 안에. 그래서 이제 대선 후보에서 사퇴했어요. 그냥 후보 등록도 안 하고. 저만 같거든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지금도 회복이 안 돼. 8년 전인데 지금도 회복이 안 돼요. 여기였거든. 이런 거 많습니다. 한창도 그렇고. 그때 유명했던 반기문 테마주도 다 그래야지. 보성파워텍 이런 거. 나중에 이제 원전 테마주로 좀 올라가서 좀 조금 회복이 되긴 했지만 그나마도 한 5년 걸렸을걸요? 4년 5년? 네. 이랬다고. 옛날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었거든. 저 고점에 산 사람은 회복이 여태까지 안 된 거고. 네. 그래서 지금 대선주를 하실 때는 이재명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아무리 높아도 이재명주의 비중을 많이 실으시면 안 돼요. 왜? 하루 이틀 2, 3일 가다 말아버리는 거예요. 수익 나면 빨리빨리 파는 게 맞고, 지금 김문수 테마주하고 지금 이준석 얘기를 하다가 지금 그죠? 잠깐 이쪽으로 왔는데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면은 리딩대로 잘 따라오시면 돼요. 오늘 추천주 종목 2개 나갔죠, 그죠? 분할 매수하시라고 해놨는데 아침에 먼저 나간 거건 뒤에 나간 거건 굉장히 과도하게 누른 겁니다. 과도하게 눌렀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시겠죠? 너무 또 세세하게 얘기하면 또 들키니까 고려 보시면 돼요. 딴 사람들은 다 이재명이 대통령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그쪽으로 잘 안 가죠. 왜일까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될까봐? 아니요.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제가 봐도 내일 바로 저기 선거 치러지면 이재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햇빛연금인지 무슨 저기 바람연금인지 이름은 하여튼 장명은 무지하게 잘해요. 하여튼 바람연금 이름 좋아, 그죠? 네. 그런 종목도 움직이잖아요. 왜 안 할까요? 왜 안 하는 것 같으세요? 그쪽 말고 자꾸 딴 쪽으로 돌죠? 아무리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보기에 너무 좋아 보여도 개미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럼 한순간에 보내버리더라고. 밑으로 확 끌어내려버리더라고. 그러면 거기 물리잖아요. 그러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미들 없는 곳으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수익 잘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잠깐만, 할 얘기가 좀 많이 남았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하나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리고 마칠게요. 시간이 다 되는 거였어. 제가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좀 해봤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 한 2분 정도 할 테니까 이 얘기 듣고 나가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아니 그 사이트 주식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들 몇 명 알아요? 물어봤어요. 아니 대선 전에 사람들이 대선 그 기대감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맞대요. 다들 그래요. 맞다고. 근데 왜 요번에는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것 같죠? 그 사람들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거 처음 본다는 거예요. 선거 전에는, 대선 전에는 조기 대선이고 뭐건 간에, 일반 대선이고 뭐건 간에 사람들이 엄청 들어온대요. 기대감 때문에 주식하려고. 근데 12월 달에 잠깐 12월 달에 그 비상계엄령 있죠? 그때 잠깐 좀 그러더니 그 이후로 사람들이 안 들어. 이런 거 처음 본대요.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은 벌써 이재명이 대통령 된 것 같죠? 그렇죠? 벌써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것 같잖아. 제가 봐도 그렇게 보여요. 근데 사람들이 실제로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릴까요? 이재명 뽑지 말라고? 아니 뽑으시라니까. 그럼 알아서 하는 거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거하고 실제 사람들이 심리하고 완전히 틀려요. 아시겠죠? 이거를 혼동하시면 안 돼. 보수가 뭐 김문수가 대통령이 될 거다 그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또 부연 설명 안 하면 새벽 3, 4시에 꼭 댓글 달려. 왼쪽 끝에 있는 분들 보수 김문수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거하고 사람들 심리가 완전 다르다고. 지금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뭔지 모르겠는데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주식하러 안 들어온다고 지금. 그 사람들이 이제 선거를 어디에 투표할지는 모르죠. 저는 제가 뭐 그것까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이 얘기를 왜 해드릴까요? 제발 수익이 나시거든 빨리빨리 파시라고요. 기승전결.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수익 나면 빨리빨리 파시라고. 뭐또 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좀. 아셨죠? 사람들이 불안해할 때 세력들 다 알아요.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심리가 좋고 막 와 더 간다 이재명이 뭐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뭐 진짜 뭐 고속 성장되고 막 미국 능갈 강대국이 될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팔고요. 오히려 막 계속 쫓아와요. 주가가 바닥 대비 10배 올라왔는데 계속 쫓아와. 왜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들어온다니까 개미들이. 그 세력이 오래 못 올려요. 쫓아와야지 뭐 더 올리든가 하지. 그냥 적당히 올라가다가 훅 떨어져 버려요. 그냥 그 종목이 딴 걸로 바뀌어요. 아시겠죠? 실제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거, 쓰레기 언론이니까 제가 떠들어댄다는 표현을 쓰는데 저 쓰레기들이 떠들어대는 거하고 실제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수익 나면 빨리빨리 챙기고 그 다음 종목으로 또 이사가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저도 주식 20년 이상 했고요. 25년째 하고 있고 지금 전문가도 15년째 하고 있는데 저도 이런 거 처음 봅니다. 대선 앞두고 사람들이 이렇게 움츠려가지고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 많이 하는 거 처음 봅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주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걸 정확하게 알고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쓰레기 언론을 보고 그대로 믿지 마세요. 그걸 활용할 줄 아셔야지. 쓰레기도 재활용 잘하면 자원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쓰레기 언론도 잘 활용하셔서 재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치인들도 믿을 것들이 안 돼요. 네. 자, 오늘 준비한 게 되게 많은데 진짜 많은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 뒤에 김 실장님 방송하시는데 잠깐만요. 이분이 오늘 좋은 거 하시네. 잠깐만. 네. 정책주 순환매 도는 거 얘기한다고 하시니까 들어가서 좀 보세요. 저도 이 얘기를 좀 아까 하다가 말은 건데 아마 이분이 제가 얘기하는 종목들도 아마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들어가셔가지고 도움들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익 나시면 어렵게 해서 수익 나신 것들을 잘 챙기세요. 수익 났는데 놓쳐갖고 막 끌려다니는 거 보시면 제가 다 가슴이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네. 아셨죠? 네. 내일 저녁 8시에 더 뵐게요. 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